살인자 선장. 나의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처음으로 침범한 악마 같은 존재는 바로 그 살인자 선장이었다. 이 악당은 푸른 수염 가문의 일가로 보이나 당시에는 그런 혈연 관계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의 무서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별다른 편견을 품지 않은 듯했다. 그는 상류사회에 진입했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살인자 선장의 사명은 결혼이었고 어린 신부들을 통해 식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그는 교회로 가는 길 양쪽에 기괴한 꽃들을 심어두곤 했다. 신부가 사랑하는 선장님, 이런 꽃들은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꽃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집에서 기른 어린 양 요리에 곁들이는 장식이지. 그리고는 자신의 잔혹한 농담에 끔찍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제야 처음으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 고귀한 하객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6필의 말이 끄는 마차로 청혼하고 12필의 말이 끄는 마차로 결혼식을 올렸으며 모든 말들은 우유처럼 하였다. 다만 등에는 반드시 하나의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선장은 마구로 그것을 가렸다. 선장이 말을 살 때는 모두 우유빛 백마였지만 그 반점은 반드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점은 젊은 신부들의 피였다. 이 끔찍한 대목 때문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전율과 이마의 식은땀을 경험하게 되었었다. 살인자 선장이 연회와 유흥을 마치고 귀한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아내와 있으면 그는 변덕스럽게도 황금 밀대와 은 도마를 꺼내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선장의 구애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젊은 숙녀가 파이 반죽을 만들 줄 아는지 항상 물었고 그것이 재능이든 배운 것이든 잘 모른다면 직접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 살인자 선장이 황금 밀대와 은색 도마를 꺼내는 것을 보자 신부는 실크레이스 소매를 걷어붙이며 파이 만들 준비를 했다. 선장은 엄청나게 큰 은색 파이 접시를 꺼냈고 밀가루와 버터, 달걀과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져왔다. 그러나 파이의 주재료는 빠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신부가 말했다. 사랑하는 선장님, 이 파이는 무슨 파이인가요? 그는 대답했다. 고기 파이요. 그러자 사랑스러운 신부가 다시 말했다. 사랑하는 선장님, 고기가 안 보이는데요. 선장은 익살스럽게 받아쳤다. 거울을 보시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선장은 포복절도하며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칼을 뽑아 들고 그녀에게 반죽을 밀라고 명령했다. 그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그녀는 반죽을 미는 내내 굵은 눈물을 반죽 위에 뚝뚝 떨어뜨렸다. 그녀가 접시에 반죽을 깔고 위에 덮을 반죽도 잘라 준비를 마치자 선장이 외쳤다. 거울 속에 고기가 보이는군. 신부는 거울을 쳐다보았고 바로 그때 선장이 그녀의 목을 베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토막내고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치고 파이 속에 넣어 빵집에 보냈으며 모두 먹어치우고 뼈를 발라냈다. 살인자 선장의 이러한 기행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 쌍의 쌍둥이 자매 중에서 신부를 고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몰랐다. 비록 한 명은 금발이고 다른 한 명은 흑발이었지만 둘 다 똑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발 쌍둥이는 그를 사랑했고
흑발 쌍둥이는 그를 싫어했으므로 그는 금발을 선택했다. 흑발 쌍둥이는 가능하다면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밤 살인자 선장을 크게 의심한 그녀는 몰래 빠져나가 그의 정원 단장을 타고 올라가 빗장의 틈으로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가 이를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다음 날도 그녀는 하루 종일 엿들었다. 집에서 기른 어린 양에 대한 그의 농담도 들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날 선장이 반죽을 밀게 하고는 금발 쌍둥이의 목을 베어 토막내고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치고 파이 속에 넣어 빵집에 보냈으며 모두 먹어치우고 뼈를 발라냈다. 흑발 쌍둥이는 선장이 날카롭게 이를 갈고 어린 양 요리를 두고 한 농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자매가 죽었다고 발표했을 때 그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간파하고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살인자 선장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선장이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말했다. 사랑하는 살인자 선장님, 다음에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전 항상 당신을 사랑했고 자매를 질투했어요. 선장은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였고 정중히 대답했으며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되었다.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다시 그의 창문 틈으로 그가 이를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빗장 틈으로 너무도 섬뜩한 웃음을 터뜨리자 순간 선장은 피가 얼어붙는 듯 말했다. 뭔가 체한 것만은 아니겠지. 그러자 그녀는 더욱 섬뜩한 웃음을 다시 터뜨렸다. 그리고 빗장이 열리며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그들은 12필의 말이 끄는 마차로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날 그녀가 파이 반죽을 밀자 살인자 선장이 그녀의 목을 베어 토막내고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치고 파이 속에 넣어 빵집에 보냈으며 모두 먹어치우고 뼈를 발라냈다. 하지만 그녀는 반죽을 밀기 전 두꺼비의 눈과 거미의 무릎에서 추출한 가장 끔찍한 종류의 치명적인 독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온몸이 계속 부풀고 더 푸르게 변하고 반점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에서 벽까지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에 그는 큰 폭발음과 함께 터져버렸다. 그 소리를 듣고 마구간의 모든 우윳빛 백마들은 굴레를 끊고 미쳐 날뛰었다. 그의 이를 갈아준 가족 대장장이부터 시작하여 살인자 선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 죽인 뒤 달아나 버렸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동화의 외형을 빌려 인간의 탐욕과 위선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짧지만 밀도 높은 공포 풍자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독자 여러분께 동화처럼 다가오면서도 그 속에 성인의 세계가 지닌 잔혹한 진실을 조용히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살인자 선장은 수많은 부인을 맞이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참혹합니다. 그는 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버립니다. 이 과장된 설정은 단순한 잔혹함의 묘사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가부장적 권력과 결혼제도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동화적 잔혹성 속에서 또렷이 보여줍니다. 작가의 문체는 여기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유머와 아이러니, 그리고 의도적인 과장이
독자의 웃음을 유도하지만 그 웃음은 곧 불편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웃고 있는 사이 인간의 탐욕과 무감각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살인자 선장은 악인이 처벌받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악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짧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자라나며 동화처럼 포장된 이야기일수록 그 안에 숨은 진실은 더욱 냉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 웃음 뒤에 남는 섬뜩한 침묵의 의미를 오래 곱씹을 수 있을 것입니다.